다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요, 갑자기 글쎄요, 어떤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 이해찬 전기 만화의 당대표 우상화인가? 모태똥 떠올라.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 책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면 광고죠. 그리고 책은 9월 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의 모습에 이해찬 대표가 만화인데요.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서 마치 어떤 이렇게 대중들을 향해서 뭔가 손짓을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의 표지였거든요. 내용 좀 더 보면 문 대통령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직 당대표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책 얘기가 벌써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우습게 보이는 모양. 민주당 설명합니다. 이 대표가 이걸 뭐 책을 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대표를 아는 분들이 쓴 것이다. 이걸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지금. 뭐 이런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임기도 안 끝났는데 이해찬 위인전 논란. 여기 보면 책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책 소개가 돼 있으면서 이렇게 약간 광고가 돼 있는데 청양 이면장댁 셋째 아들 이해찬 그리고 책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번쩍 듭니다. 나의 인생 국민에게 이해찬 그러면서 뭐 이런 설명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책은 9월 초에 나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태경 의원의 또 비판을 또 다뤘어요. 여기다가 이게 뭡니까라고 좀 어리둥절하다면서. 그런데 이 책은요. 김두관 의원이 발간위원장을 맡았다고 또 광고돼 있어요. 그래서 김두관 의원한테 연락을 해본 거죠. 이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대표가 퇴임하고 회고록을 쓸 예정인데 그 전에 만화로 재미있게 정리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출판 기념회를 연다. 뭐 행사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퇴임하니까 한번 재미있게 설명을 한 거다. 이해해달라.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정관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통상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 그동안에 지나온 일에 대해서 뭐 자서전이 됐든 회고록이 됐든 한 편을 정리들을 통상 하죠.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일 경우에는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그동안 했던 업적들을 쭉 정리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저는 뭐 저렇게 비판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해찬 대표도 이달 말에 뭐 새로운 당대표 떠나면 이제 정치 일선을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했던 뭐 여러 동지들이 아마도 뜻을 모아서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무슨 우상화다, 모태똥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게 좀 과하다. 지나치지 않나 싶고 다만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대표를 좀 떠난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저 같은 움직임을 했더라면 이 같은 어떤 논란의 소재를 주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떠난 뒤에 했어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당대표 떠나다 보면 이제 정치를 그만둔 이제 마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시점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통상 정치인들 자기 그동안에 살아온 궤적의 업적에 대해서는 다들 뭐 정리들을 하는 것이 뭐 일상화된 그런 현상인데 지나치게 정치적 논란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것은 좀 씁쓸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철 의원 말씀하기 전에 이 내용도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어제 이거에 관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아서 한 설명이에요. 본인이 쓴 책가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8.15 집회가 자기들 탓이 되는 게 두려워 후임 대표 선출로 나올 만화책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 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박민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뭐 우상화다, 하태경 의원 지적처럼 우상화다 그렇게 나가기 전에 정말 코미디 같아요. 뭐냐면 우선 뭐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현역 정치인인데 만화를 만드는 겁니다. 책도 아니고 만화인데 그걸 발간위원회까지 있어요. 아니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했습니까 지금? 아니 발간위원회라는 거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그 주요 언론에 전면 광고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전면 광고를 한번 하면 비용이 아마 수천만 원 아마 억대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알리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에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 억대가 넘을 건데 그 비용을 누가 댔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몰랐다. 예. 본인 아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한 것이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땅파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광고 비용을 억대의 광고 비용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면은 예. 틀림없이 저 만화를 또 팔기 위해서 무리를 할 겁니다. 구태 중에 구태죠. 저것은 통상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예. 국회에서 신용카드기를 해서 큰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예.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도 더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걸 두고 전 정치권에서 꽤 주목을 받으면서 또 옥신각신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아무튼 9월 초에 발간이 된다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댓글을 좀 선정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돼 있는데요. 마스크 쓰고 사회활동 최소화하는 것밖에 대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요. 다른 분은요, 감기약 있어도 감기 걸리고 독감 예방접종 있어도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코로나19도 이렇게 되면 사람들 생활 방식도 바뀌게 되나,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결혼식 문화도 이번 기회에 바뀌었으면 좋겠다. 50인 미만 진정 축하 마음을 가진 이들만 모이는, 이렇게 또 새롭게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두 가지 댓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K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지침도 안 따르고 나간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질타했고요. 통합당이 주관한 집회면 참석 동료나 금지 결정을 하지만 이게 통합당이 주최한 집회인가? 가라, 가지 말라 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